그럼 먼저 제가 입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쉼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홍천구 스마트 모빌리티 여행자 센터 조성 사업은 서울에서 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국도 제44호선 주변 상권 및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고속도로보다 국도의 매력을 느껴 통행량이 늘어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지방 소멸기금 45%, 분비 55%, 총 36억 2,500여 만원을 투입해서 이 중에 기금이 16억 4,500만 원, 분비가 19억 8천만 원이 들어가고 또 이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17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자 센터에는 안내센터와 편의시설, 정비소, 보관소,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삼포 휴게소 부지와 건물을 취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천군 오토바이 쉼터 조성 사업은 초기부터 타당성과 사업의 방향성, 장소에 관하여 국민의힘 의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이 분분했던 사업으로 나기호, 최희경, 이광재, 용준선 의원은 간담회 업무 보고 시 집행부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길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토바이 쉼터 사업 관련해 화천면과 길거리에 민망한 현수막들이 마구 걸려진 것을 보며 이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포휴게소 부지와 건물 취득권을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로 본회의 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했고 또 실제 계획안 확인과 데이터 분석 자료 등을 더 자세히 확인을 못함을 인정하고 다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의 절차에 따라 이의 신청을 했고 최종 표결 전 정의 상태에서 관련 부서와의 질의, 의원들 간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빌리티 사업에는 반대하지 않는 전제하에 장소 변경 검토가 가능한지 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권 형성이 가능한지 다시 질의를 했지만 꼭 그곳이어야만 한다는 장소 변경 불가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은 근처 상권 보호를 위해서도 안 하겠다는 점, 공공에서 운영하기에 이익 사업 및 상권 형성을 위한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점, 또 그 외에 진정한 스마트 모빌리티 연계 사업의 계획 및 충족도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오토바이 쉼터 장소 선정 시 주민 의견 수렴, 갈등 요소 여부 확인도 없이 시작됨을 알게 되었고 라이더들의 의견, 또 이것을 이용할 대상자들의 의견 조사 및 이 사업으로부터 파급시킬 홍천군의 이익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구체적 데이터 없이 오토바이 보관소, 관광 안내소, 오토바이 정비소로 민간 위탁할 계획이며 다만 추후 농산물 판매장 정도는 운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활성화된 양평군의 양평 만남의 광장 장소를 좋은 예로 들며 비교했지만 우리군과 다른 점은 양평은 민간 사업으로 상권 형성이 활발하게 운영된 곳이며 홍천군은 지자체 사업으로 다양한 이익 사업의 운영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막연한 사입사업은 도로의 활성화를 일으키겠다는 좋은 계획만 앞섰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장소로 이동하여 최종 부결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부결의 뜻은 오토바이 쉼터 사업을 하지 말는 것이 아니라 총 32억 2,500만 원의 초기 비용과 분비로 지속적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는 만큼 지역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시간을 두고 최적의 장소와 연계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란 뜻이었습니다. 대체 다시 한번 놓친 건 없는지 심사숙고하자는 게 잘못인지 또 특위에서 한 번 결정했으니 번복하는 게 부끄럽다는 김광수 의원의 주장이 의원 이상을 지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추를 잘못했다면 풀어서 다시 잠그자는 건데 틀린 걸 인정하면서도 특위에서 결정됐으니 그냥 묵인하자는 행동만 옳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뭘 해도 잘못된 것이고 국민의힘은 뭘 해도 잘하는 일이라는 건지
진정 피 같은 세금이 쓰여지는 것에 신중을 기하라는 제안이 왜곡되어 좁은 공천 지역에서 당대당 정쟁으로 끌고 가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다 본회의 결정도 전인 특위 심의 내용이 최종 결정사인 양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알려져 오해를 부추기고 결정이 반복되었다는 등 사측면 이익 사업을 방해했다는 등 본회의 따온 사업을 방해했다는 등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을 하며 그동안 쌓아온 의원들 간의 진리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황당한 일을 야기시켰습니다. 어찌 정책 결정에 대한 신중함을 이토록 폄하하십니까? 김광석 의원은 정쟁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이 사업을 중지시킨 게 아니라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 중요 사실은 뺀 채 설명하고 싶은 것만 끄집어 본인이 20여 사업을 따왔다느니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거짓 주장까지 퍼지게 만들었고 급기야 거짓 주장은 살까지부터 용준순 나교 의원은 자기 지역구로 오토바이 쉼터 사업을 가려 한다는 가짜뉴스와 최경 의원은 당론에 따라 반대를 하는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 뉴스를 그대로 사실로 믿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는 지경까지 만든 것에 대해 김광석 의원 스스로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거짓 선동자가 누구인지 발본색원하여 명예를 찾으십시오. 저희 또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유포와 이미지 실추에 대한 피해에 대해 묵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업은 홍청군이 주도한 사업도 아닐 뿐 아니라 인재군이 우리군에 제안하여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오토바이 쉼터 사업의 첫 업무 보고가 올해 초였는데 김광석 의원 본인 공약이라고 말하고 다닌다니 선거 당시 김광석 의원의 오토바이 쉼터 사업 공약에 대한 구체적 증빙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최희경 의원은 의회 간담회에서 용준순 의원은 개별 면담을 통해서도 제대로 된 기초의원의 모습에 어긋나는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어 표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살펴봐달라는 건의에도 군의장의 적극적 시정 조치와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모습에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가 하는 일이 어찌 모든 사람들이 구미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 누군가가 말하는 정파적 목적을 가지고 그만두라고 했다면 질타를 받아도 되겠지만 사업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안과 더 세밀한 사업 구상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민 이익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은 숨기고 일부 단체를 선동하는 김광석 의원이 의원은 정식 사과뿐 아니라 거짓 주장 확산의 원인자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또 주민들에게 본인 공약이니 뭐니 선거 공약집에도 없는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민주당을 폄하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몰고 가는 부끄러움을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통화협치는 실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부결 뒤 우연찮게도 민원을 제시한 분의 건물이 갑자기 불법 건축물 신고가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오토바이 쉼터 부결과 관련한 된 보복 신고란 오해를 받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의회의 의사결정이 입맛에 맞으면 협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정파 싸움이란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홍청군 기초의원으로서 소신도 없는 거수기 역할이 아닌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들의 이익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홍청군 의원 나기호, 최희경, 이광재, 용준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홍천군 의회는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또 민주당 의원들이나 전혀 갈등을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회의들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게 다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든 저희 연구에서 알다시피 다들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 다 협치를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해올 정도로 되게 잘 이끌어 왔는데 용 파동으로 인해서 좀 그런 근간이 가지 않겠나 좀 우려도 있습니다. 사고를 말미암아서 어떤 경제 결과 효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나고 앞으로 차후에 어떤 예상을 갖다가 나온 자료나 그게 있나요? 그런 걸 저희가 여쭤봤는데 그런 거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입이 첫 번째. 간담회 때도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우선 이제 오토바이 제조회사나 판매회사하고도 좀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라이더들하고도 의견을 좀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용률과 이용객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생활 형태도 봐야 되거든요. 와서 소비를 어떤 형태의 소비를 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건 없고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부지 매입이 우선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에서 그냥 내 돈 아니니까 세금이니까 그냥 내 돈을 그렇게 쓰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우선 땅값을 이렇게 주고 사서 거기다가 이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 그럼 위탁을 주면 난 유지관리비는 또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세금을 무책임하게 써서는 안 되거든요. 저희가 특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집행부가께서 잘 하겠다고 하니 가결을 했는데 그 뒤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그냥 금방 하면 안 되겠구나 한번 심사숙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구나라고 해서 정회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정회를 하면서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야기를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그 경제적인 부분을 공공사업이고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라서 민간에서 하는 거에 보다 또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면 그런 게 또 가까운 상가가 옆에 있어서 또 어렵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공간을 상가가 이제 피해가 안 되는 곳을 한번 여기저기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이 사업은 전제를 얘기를 했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어차피 예산이 이제 따온 것도 있고 하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가 더 좋은 개발이나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건데 이게 왜곡이 돼갖고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업을 스톱한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모셨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광수 의원이 또 가짜뉴스 퍼뜨리고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또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뭐 하실 거예요? 협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소통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리고 김광수 의원님께서 일단 사과나 공식적인 사과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여기에 제시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일단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